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과 인류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1차원적 물성들로 표현하는 작업을 하는 김현성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상형의 풍경, 그리고 동심을 잊지 않고 본성을 바꾸지 않으며 이로써 본래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결국 자연의 순리임을 삶을 통해 깨닫고 조금 더 성숙한 인간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전시에 출품한 오래된 미래는 현 시대에 이르러 많이 사용하지 않는 오브제를 서로 의지해서 둥근 원형을 이룬 나무 의자들 위에 설치한 작업과 돌을 돌려 소리를 만들어내는 어떤 기하학적인 설치 작품을 선보입니다. 두 작품을 통해 어떤 우리의 시대상과 자연과 인간의 상호 연결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는 쓰이지 않는 오브제가 소멸한 언어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이지 않는 정통적인 개념들과 상징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사용했던 언어도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에는 전통과 공예, 사회, 언어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분리해서 바라볼 것이 아닌 전체적인 하나의 사회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관점을 이해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의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 언어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소통하려는 의지는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의지, 그리고 역사가 만들어지고 전통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유전자에 각인된 몇 가지 신호? 그것이 동물들의 영역이라면 인간의 영역은 다채롭고 유연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옛 물건을 바라보며 우리의 사회성을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우리는 길고 긴 역사의 함축적 DNA를 통해서 현 시대의 사회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추론 능력을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이런 다양성은 문화적, 시대적 그런 특성에 따라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언어의 사회상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순간과 사건들을 시각함으로써 그 시대상을 보존하고 미래를 향해 걷는 인류 문화의 지속적인,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쓰였으나 생활 양식에 따라 사라져버린 이제는 쓰임을 다한 오브제를 모아서 그것이 그렇게 기억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연출해내는 것이 관람객들에게 전하는 가장 큰 전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잘 볼 수 없는 오브제에 대한 기억과 그것이 쓰였던 시대에 현재 우리 사회상을 비교해보며 아련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장치가 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함축적인 의미를 지닌 오브제는 어떤 원초적인 힌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둡니다. 잃어버린 소리와 언어를 감각과 어떤 성향으로 농축해내 그리고 우리의 어떤 변화된 사회상을 적당한 균형을 회복하려는 노력, 그런 것들, 그런 과정을 담아내서 어떤 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된 것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밝힌다라는 말은 제 작업에 있어서 많은 부분의 모티프로 작용합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사회상을 바라보며 보다 나은 미래를 그리는 미래상을 말합니다. 본래 우리의 삶 안에 존재했던 것을 발견하고 본질적 가치를 지속 가능한 삶의 여정에 가까워지게 하기 위한 노력,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성 혹은 그 너머에 존재하는 정신적인 영역, 그런 것들을 동시에 감각하는 것이 예술의 본질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공예의 기반으로 한 제 작업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 양식을 나의 목소리, 얼굴, 그런 것들을 찾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소리, 언어, 자연의 물성의 소리, 자연의 일부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존재의 위대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물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업을 해내는 토대,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실천. 공예,
공예야말로 인류 역사의 문물 중 가장 오래된 기술이자 예술이라는 점, 이 세 가지의 레이어링을 염두하고 관람해 주시면 무척 뜻깊게 볼 것 같습니다. 제가 김현성 작가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사회상이 변화하는 부분을 공예 작업으로 풀어내는 작업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사회상이 변하고 있다는 과정을 공예 작품으로 어떻게 풀어내셨는지 궁금하고요. 더불어 변화하는 사회상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활 양식 속에 고루 녹아 있는 것이 저는 공예라고 생각합니다. 언어가 소멸하든 공예가 소멸하는 지점을 우리 사회의 한 단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산업화한 사회 속에서 어떤 손으로 만들었던 그 온기를 느껴보고 그 물건들이 가진 어떤 관계성, 들려주는 이야기를 기억해 보는 것이 이번 작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 전통 양식을 잊지 않고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전통은 우리의 함축적인 어떤 그런 DNA이자 그 사회를 형성하고 관계 맺게 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일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한 바람의 대안이 우리 정체성에 내재되어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미나 작업을 하는 문소미입니다. 사라져가는 아름다운 제주어를 제주 문자도를 모티브로 해서 새로운 조형 언어로 재구성한 문자도를 작업했습니다. 조금은 낯선 제주어가 재미있고 또 신선하게 다가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역사와 민족성, 문화 등 많은 것들이 녹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주어에는 제주인들의 생활, 환경, 정서 등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고 집약된 그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주 4.3을 겪으면서 습관처럼 묻게 된 안부 인사인 "너 어디 가멘?" 이라는 말 속에는 상대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하루아침에 어디로 잡혀가거나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불안에서 다시금 상대의 안전을 확인받으며 안도하고 싶은 제주의 역사적 피해의식이 깔려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의 역사가 담겨 있고 또 그들의 정서를 품고 있기에 제주어는 곧 제주 사람들의 역사이자 정체성이기도 하죠. 이러한 제주어가 소멸 위기에 있다는 것은 제주만의 고유한 언어를 잃어가는 커다란 상실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 위기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언어도 생명력을 갖습니다. 덤불 숲도 많은 이들이 드나들면 길이 되고, 또 원래 길이었던 곳도 인적이 드물고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게 되면 금세 숲풀로 뒤덮여서 길이 난지도 모르게 되는 것처럼 언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언어도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합니다. 또 힘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죠. 그래서 유행어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만 유행이 지난 말들은 구식이 되고 또 촌스러워집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언어는 퇴화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죠. 제주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잘 사용하지 않는 말들은 점점 생명력을 잃게 되고요. 이런 제주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기록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미나 속에는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마음의 여유와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행복을 염원하고 건강을 기원하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깔려 있어요. 미나 속에 담긴 이런 길상적인 의미의 요소들을 작품에 담아서 현대인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상의 회복과 힐링을 위한 매개체로서 현대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희망을 전달하며 인간의 본성과 삶에 대한 깊은 이해가 동반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보통의 문자도라고 하면 유교의 8가지 덕목인 효, 재, 충, 신, 예, 의, 염치 이렇게 8가지 이제 한자를 중국의 고사 속 소재들과 함께 어우러지게 배치해서 강렬한 검은색의 글씨 속에 뭐 죽순이라든지 잉어 등의 이런 이미지와 함께 연출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제주 문자도는 글자를 그대로 수용하되 화면 안에 단을 3단 혹은 2단으로 나누어서 제주에 실존하는 자연물을 상단과 하단에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글자 안은 담백하고 독특한 비백의 서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글자 안을 채우는 비백의 표현들은 제주의 거친 바람 또는 바다의 파도, 또 폭포 밑을 이루는 잔물결 등의 이미지와 닮아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글자의 전면을 꽉 채우는 육지 문자도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조금은 딱딱하고 또 수직적인 느낌이라면 제주 문자도는 이 비백의 서체로 인해서 좀 자유분방한 날것의 느낌이 좀 들어요. 표현이 좀 투박하고 쌀쌀맞아 보이지만 속정이 깊은 제주인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정형화된 문자도 틀에서 벗어난 자유분방한 드로잉적인 요소들과 또 반복되고 단순한 구조적인 짜임이 오히려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발산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색감도 굉장히 팝아트적이고요. 이러한 아름다움은 과거에서 왔지만 현대인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세련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어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합니다. 변화하고 변형되기도 하지만 그 원형은 살아있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의 입과 입을 통해 또 기록과 문자들을 통해 이어져 나갈 우리 제주어를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사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처럼 저 역시 제주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지는 못합니다. 제주에서 나고 자랐지만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제주어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계속 사용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주어를 낯설게, 재밌게, 또 흥미롭게 바라보기를 제안합니다. 시각적으로도 아름답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제주어를 문자도의 모티브로 사용해 제주어를 사용하는 이들도 또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재밌고 또 흥미롭게 느낄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의 기억 속에 제주어가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주인들의 정체성의 일부인 이 제주어가 소멸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러한 노력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제주어를 지키는 일일 테니까요. 제주어를 완전히 외국어처럼 낯설게도 바라보고 또 볼수록 읽을수록 재미있고 신선하게 느끼길 바랍니다. 처음 보는 제주어는 낯선 프랑스어 혹은 생소한 영어 단어처럼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처음에는 신기함에서 다음에는 뜻을 이해하고 읽어보면서 친근함을 느끼고 또 재밌어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제주어가 있구나 하고 뇌리에 남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제주어를 다시 사용하고 이 제주어가 다시금 생명력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소미 작가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현재 많은 민화 작가가 민화의 전통적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기존에 갖고 있던 민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작가님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을 많이 선보이는데 작가님만의 현대적 요소를 가미한 재해석 방식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전통 민화를 현대의 삶의 일상과 연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화의 상징성과 이야기를 현대적인 소재하고 결합해 관람자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민화를 쉽게 이해하고 또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죠. 아무리 멋진 전통 문화여도 관람자들이 공감되는 부분이 없다면 이는 일방적인 소통일 것입니다. 과거에 사랑받던 기물들만이 아닌 현대적인 소재, 그리고 이제 지금의 일상에서 다시 사랑받는 기물들을 등장시켜서 관람객들로 하여금 공감과 친숙감을 끌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과거에서 왔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오는 풍경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래된 전통과 현대적인 소재가 한 화면 안에서 어우러지는 독특한 예술적 경험을 통해 민화가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깨닫고 현대인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발견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문화적 뿌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적 이슈를 시각화 작업을 하는 박채윤입니다. 이번 작품은 제주 언어의 변이성이라는 주제로 제주의 언어와 자연을 통해 제주 4.3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재구성하고 관객과 함께 기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작업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시간이 흐르며 환경과 외부 요인에 의해 기억이 변이되고 왜곡되는 과정을 시각적 장치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시간과 외부 요인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시각화하는 작업이며, 두 번째 작품은 식물의 주파수를 녹음해 소리로 전달되지 않는 자연의 고통을 가시화하는 작업입니다. 이는 역사적 기억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작업에서 언어와 자연은 기억과 정체성을 담고 있으며 변형되고 소멸할 때 그 안의 기억도 함께 사라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이를 통해 관객들이 제주 4.3을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닌 정서적 경험으로 이해하고 기억에 남기를 바랍니다. 제주의 언어를 통해 제주 4.3과 같은 역사적 트라우마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기억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제주는 아시아의 지리적, 문화적 교차로이며 이에 따라 세계사와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았고, 이런 외부의 힘은 제주의 현대사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작업에서 이 같은 역사적 맥락과 사건들이 제주의 언어와 문화를 통해 끊임없이 왜곡, 변이되어 전달되는 과정을 관객들과 공유하고 기억의 변화를 성찰의 대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물은 기억을 상징하고 물의 흐름은 시간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필터링 장치는 물을 걸러내면서도 흔적을 남기듯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적 사건들이 왜곡되거나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장치로 선택했습니다. 물은 고정되지 않은 채 끊임없이 흐르고 그 과정에서 외부적 요소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정화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이는 과거를 현재로 이어주는 흐름과 동시에 기억이 필터링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의 가능성을 시각화하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역사적 기억이란 고정된 실체라기보다 외부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구성된다는 점에서 기억의 변이성과도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제주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서 사람들의 정체성과 역사적 기억을 품고 있는 매개체입니다. 언어의 변화는 단순한 표현 변화가 아닌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경험이 반영된 집단적 기억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 언어가 다른 지역의 언어적 영향을 받으면서도 고유의 특징을 간직하는 모습은 제주 사람들의 집단적 기억이 시대와 함께 어떻게 변화하고 공존해 가는지에 대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는 단순한 단어의 집합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과 경험에 응축된 하나의 문화적, 역사적 산물입니다. 언어가 사라질 때 그 안에 담긴 기억이나 정체성도 함께 희미해지는 것은 상실감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실은 사회와 개인의 정체성 간의 연결이 단절되는 것과 같으며 개인의 경험과 기억도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을 통해 언어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기억과 정체성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변이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재발견할 수 있으며 그 기억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왜곡되고 재구성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관객들이 언어와 기억의 유동성을 인식하고 제주가 품고 있는 역사적 집단적 기억에 대해 공감하기를 바랍니다.
박재훈 작가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언어가 사라지고 변이됨이 불가피하지만 작가님 개인 혹은 우리가 제주라는 섬에 대해 기억하고 싶은 것 혹은 제주 4.3에 대해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언어의 상실과 변이는 문화적 정체성과 집단 기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제주 언어의 변화는 단순한 소통 방식의 변화를 넘어 제주 사회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집단적 기억의 재구성을 의미합니다. 제주 4.3의 개인적, 집단적 트라우마는 제주 언어와 같이 일상에서 살아 숨쉬는 감각적 기억으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제주라는 섬의 사회적 자아를 구성하고 미래 세대의 집단적 경험을 전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제주 공동체는 고유한 역사와 기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재생산하며 언어의 상실과 변이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간직하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이입니다. 저는 물과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쓰고 읽고 말하며 다양한 예술 언어를 담아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업 숨 오케스트라는 제가 해녀학교를 다니고 물질 연습을 하면서 바다와 이웃 해녀분들에게 얻은 경험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녀분들이 처음 물질을 배우던 게 10살쯤이었으니 이제 바다에 든 지 70년이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지금 제주에 살고 있는 아이들과 물에 몸을 맡기고 물과 함께 숨을 쉬고 참고 비우는 방법을 나누고 체험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사라지는 해녀 문화와 해녀분들이 바다와 맺는 관계, 몸에서 몸으로 전해지는 언어를 이해해보고 기억해보려는 시도입니다. 제주에서 지내면서 점점 해녀와 바다의 관계는 단순히 바다에서 일하는 시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나의 삶을 맞춰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에서 몸으로 체득한 물과의 연결성은 결국 인간이 자연의 작은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요. 우리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는 물속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물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몸으로 받아들인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새로 혹은 다시 배워야 해요. 바다와 날씨의 리듬을 이해하고 해녀의 삶을 이해하고 물속에서 보고 느낀 것을 나누기 위해 물의 언어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예술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 감각을 이용한 언어로 풀어내고 있고요. 바다를 매일 마주하다 보면 한없이 평온한 날도 있고 안개가 끼고 흐려 수평선이 보이지 않고 그저 막막한 날도 있어요. 무서울 정도로 거친 날도 있고요. 바다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동시에 고요한 다중적인 공간입니다. 이런 다층적인 공간이 해녀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어 매 순간 위험을 마주하면서도 차분하게 호흡을 이어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정지와 움직임, 사랑과 파괴, 생명과 죽음의 순환각 같은 삶의 모순과 그 아름다움을 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큰 질문이자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실천해 보려는 에코페미니즘, 저에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하이드로 페미니즘은 우리가 내 몸 혹은 여성의 몸을 돌보듯 무분별하게 착취하거나 개발하지 않고 자연의 몸을 돌보면 인간을 넘어선 모든 존재가 공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과 책임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언어를 찾고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저는 제가 경험한 바다와의 관계를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해녀분들이 7, 80년 동안 관계 맺은 바다와 제주로 이주한 내가 관계 맺는 오늘의 바다, 그리고 앞으로 7, 80년 후 어린 친구들이 맺게 될 바다와의 관계를 상상하면서 여러 세대를 잇는 각자의 몸과 바다의 몸에 대한 마음을 소리와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함께 숨을 쉬고 참아보면서 영상을 보거나 눈을 감고 소리에만 집중을 해보기도, 귀를 막고 내 몸 안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기도 하면서 물 안팎에서의 삶과 리듬을 온몸으로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라지는 것을 잘 기억하는 방법과 사라지지 않게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함께 질문을 나누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희 작가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1차원적인 그런 물성을 실체 자체를 넘어서 감각적 영역들을 상상하곤 하는데요. 작가님 작업에서 어떤 물속 현장성, 어떤 공간성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물속에서 느껴지는 공간성과 시간성 등 물성으로서 가득 차 있는 그 공간에서 어떤 것을 느끼시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물속에서는 제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뒤집히고 엉키는 느낌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몸으로 표현하고 기억하면서 스며듦과 튕겨나옴을 반복하고 있어요. 언러닝 혹은 탈배움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언러닝 스페이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겸손한 마음이 계속 돌아오게 하는 것 같아요.